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영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이제 한 주가 저물어 갑니다. 금요일이니까요. 일주일이 참 빨리 가네요. 네, 시간이 뭐 굉장히 빨리 훅훅 막 지나가고. 뭐 했다고 벌써 일주일 갔어. 네. 아, 정말 쏜살 같네요. 또 늙었어. 아. 네. 살면서 데뷔 시간은 여전히 이렇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쏜살처럼 흘러가고 있네요. 잘 되고 있나요? 시간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쏜살이 혹시 그 뱃살의 살인가요? 아, 왜 그러는 거야? 맥락도 없고. 이렇게 쓴 소리를 해야 이 사람이. 아, 정말 쓰냈어. 이제 살다 보면 뭔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내지는 뭐 약간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그냥 소소한 중독이나 루틴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일단은 끊지 못하는 게 명백하게 하나가 있죠. 담배? 네. 웬만하면 뭔가를 마시면서 피고 싶어요. 아, 진짜? 그리고 그게 웬만하면 커피여야 돼. 자판기 커피? 자판기 커피든 내려먹은 커피든 뭐든. 그게 없으면 물이라도. 전에는 그게 콜라? 콜라는 한때 진짜 중독이었던 적이 있어. 콜라를 보통 하루에 한 캔도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지 않나? 네. 일부러 편의점 들어가지고 콜라 사 먹지는 않잖아, 이제. 그렇죠. 저는 일부러 들어서 콜라를 사 먹었었어요. 아, 진짜? 하루에 한 번은 꼭. 중독이네, 그건 진짜. 그쵸. 콜라는 좋은 게 별로 없더라고. 콜라를 먹고 나면 시원하잖아. 근데 그 뒤로 갈증이 더 나. 더 나지. 통하죠. 네. 그러면 그냥 그게 더 땡긴다고 생각했는데 끊고 나니까 안 먹어도 되더라고. 그래요? 야, 그건 쉽게 끊어졌네, 생각보다. 쉽게 끊으려고 마음을 먹고 끊었었죠. 그때 근데 콜라만 끊은 게 아니고 콜라랑 밀가루를 끊었었어요. 빵, 면, 콜라를 다 끊었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빵이랑 면은 좀 돌아왔는데 콜라는 지금도 그렇게 막 당기는 정도는 아니다. 아, 먹지 마요. 그건 뭐 좋은 거 아닌데. 그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쉽게 끊어진 게 아닌 게 허리 다치고 그렇게 끊은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제가 굉장히 위장이 안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럼 이 사람은 쉽게 끊은 게 아니네. 그러면 병원에 장복을 한 기간이 얼마나 돼요? 그렇게 이제 계속 콜라를 먹었던 기간. 콜라를 먹었던 기간 굉장히 길어요. 아, 그러니까. 한 반세월? 한 20년? 왜냐하면 매일? 거의 매일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글을 썼어야지, 이 사람아. 나는 걔가 대신 써줄 줄 알았어. 내 속에 이렇게 콜라가 흐르잖아. 걔가 써줄 줄 알았지, 달달한 걸. 야. 네. 쏜살 같이 지나가네요. 김 선생은 뭐 있나요? 그때 계속 바뀌어요. 저는 막 배 감독처럼 긴 습관은 잘 없는 것 같고, 요새 저의 약간 중독은 뭐냐면, 왜 그 위닝 11이라는 게임을 아시나? 네. 축구 게임. 축구 게임. 네. 그게 이제 모바일용으로 나왔습니다. 모바일 위닝 11이거든요. 네. 자기 전에 요거를 꼭 적어도 3-4판 정도를 하고 잡니다. 규칙적이구나. 무조건.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냥 잠들려고도 잠이 잘 안 오고. 진짜. 다시 스탠드를 탁 켜고 하루의 마무리로 여기 한 4판 정도를 다 하고 자요. 진짜. 그래. 루틴이구나, 완전. 그렇죠. 근데 이게 한 판 하려면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3-4판이면 꽤 긴 시간이잖아. 그러네요. 한 3-40분 걸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3-40분 하면 좀 심심하니까 팟캐스트를 하나 틀어놓고 그러니까 폰에서 팟캐스트가 흘러나오면서 나는 위닝을 합니다. 그게 약간 나의 루틴이에요. 그래야 잠이 드는구나. 그러면서 한 4판 정도를 다 하고 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시간이 걸려야 이게 채워지니까 이제 자야지. 그럼 평화롭게 잠이 듭니다. 요게 벌써 한 몇 달 됐어요. 꾸준히 하고 있구나. 거의 매일. 뭐 요런 정도? 김프로는 이럴 때마다 이제 얘기하는 게 있잖아. 저는 한번 뭘 시작하면. 이러면서 이제 한번 뭘 시작. 그래, 난 요즘에 잘 없어요. 요즘에는 없어. 저는 그 중독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나. 근데 뭐 술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네. 담배는 안 맞아서 안 피고. 네. 그리고 뭐 콜라 안 먹거든요. 그쵸. 튀긴 음식 싫어하고. 그러게. 밋밋해.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뭔가 중독되지 않아서 문제다.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 것 같은. 아무런 루틴이 없다. 그래서 뭔가를 커피도 별로 안 먹고 이게 좀 집중해가지고 하나를 쫙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잘 안 붙는 것 같고. 네. 뭐 그래서 굳이 찾아보자면 김 선생 같은 걸 중독이라 하긴 좀 그렇고 그런 루틴이 하나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뭐요? 전 잘 때 영화를 보다 자요. 네. 아이패드가 이제 생기면서부터 굉장히 그렇지. 용이해졌겠구나, 그게. 근데 이게 약간 딜레마야. 왜? 아이패드는 좋은데
우리 집 인터넷을 싼 걸 해가지고. 야, 그 왓챠하고 넷플릭스를 보다가 그 뺑글뺑글 돌아가는 그거 알아요? 속도가 안 나와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버퍼 걸려. 진짜 짜증나겠다. 돌아버리겠어, 진짜. 야, 요즘 세상에 그렇게 쉽지 않은데. 진짜 짜증나겠다. 약간 옛날 PC를 다시 하는 기분이야. 요즘 같은 이 기가 인터넷 시대에 지금 웬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볼만한 영화를 미리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파일로 재생하면 이제 안 그래도 되니까. 그치. 그렇게 틀어놓고 이제 보다가 비몽사몽 해가지고 그래서 한 영화를 막 대여섯 번씩 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자다 깨다 이러면서 분명히 내가 한 3분의 1보다 잠들었는데 그럼 여기부터 다시 근데 그 3분의 1 지점까지는 이제 비몽사몽 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 전으로 거기 한 10분 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또 하다가 다시 보고. 그러다 도대체 내가 이게 무슨 영화를 보고 있는 건가 하는 영화가 간혹 있는 부작용이 있긴 한데 끊어서 보는구나. 네. 그렇게 따지면 나도 비슷하네. 저한테는 팟캐스트가 그런 거예요. 잘 때 팟캐를 들으니까 스르륵 잠들고 다 뒤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렇지. 다시 듣는 거야. 아침에 다시 들어. 아침에 다시 듣거나 운전할 때 다시 듣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동진의 빨간 책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듣고 자기 되게 좋거든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밤에 들으면 잠이 옵니다. 그거. 그렇구나. 네, 그럼 잠이 들어. 저는 그러면 요즘 생긴 소소한 그거 있어. 백색 소음. ASMR 이런 거. 잠이 엄청 안 와서 쉽게 잠 못 들 때가 언제부터였냐면 제가 이제 이번에 딱 퇴원해가지고 집에 있을 때 웬만하면 누워 있어라고 해가지고 한 며칠 그리고 끼니 때 밥 먹고 잘 움직이고 낮잠도 자고 운동도 좀 했다가 그러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정말 잠이 안 와. 새벽에 깨고 막. 그래서 그때 이제 듣기 시작한 게 요즘 그거 없으면 약간 허전해. 빗소리를 틀어놓거나 아니면 바람 소리. 네, 아니면 뭐 지하철 뭐 녹음해가지고 뭐 일본 여행 갔다가 지하철 한 3시간짜리 그런 거 이거 조그맣게 틀어놓으면 잠이 오거든요. 진짜?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나면 약간 허전해. 요즘 그런 게 생겼네. 꼭 틀어놓고 잡니다. 그래도 이런 소소한 일상의 그 루틴이 있군요. 중독 비스무리하게. 자, 근데 오늘 하여튼 사연을 주신 분은 이렇게 끊고 싶어가지고 이런 소소한 것보다는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분인데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주십시오. 백수의 3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집에서는 결혼 푸시가 있지만 미혼이에요. 공무원 준비하다 실패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술 마시는 거 좋아했는데 요즘은 혼자 집에서 마십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마셔요. 맥주 500ml 4-5캔 정도요. 한 번 마시면 취할 때까지 마시고파서 한두 캔 마시는 건 못해요. 그럴 바엔 안 먹죠. 한 번 마시면 취해서 자야 할 정도예요. 좀 생각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도 의미 없이 계속 마셔요. 취해서 잘 때까지. 그런데 피부도 안 좋아지고 살도 찌고 못생겨져 가니까 또 더 우울해져서 술을 찾고 또 잠이 안 오면 술 생각이 나요. 잘 잘 것 같았는데 잠이 안 오면 그냥 날밤 까요. 제가 술만 안 마시고 이 돈을 아끼면 유기견 단체에 더 많이 기부도 할 텐데 뭔가 세고 쓴 소리 듣고 충격 먹고 끊고 파요. 쓴 소리 좀 해주세요. 이젠 인생에 그닥 미련도 없어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멍청하고 답답한데 제 안에서는 결론이 안 나요. 답을 아는데도 이러고 있는 제가 짜증나요. 글도 두서없고 저의 이런 뒤죽박죽한 마음 제3자의 마음으로 봐주시고 따끔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이거는 사실 최희연 선생님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살짝 경계선에 있네요. 네. 그러게. 이게 약간 우울증 내지는 이런 거에 이제 전조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한데 무기력증 이런 거. 그렇죠. 네. 쓴소리 들으면 이거 되나요? 아유, 쓴소리 듣고 끊을 거면 벌써 끊었지. 네, 쓴소리로 안 될 것 같은데. 저 콜라 밀가루 쓴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면 너무 좋아한다. 콜라 왜 이렇게 먹냐. 그리고 심지어 맵고 짠 걸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맵고 짜게 식성도 그랬는데 안 되다가 저는 그냥 내시경이랑 엑스레이 사진 몇 장 보고 그냥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제가 막 조직 검사하고 이랬거든요. 겁도 덜컥 나고 조직 검사를 하고 기다리는 한 열흘 정도의 시간 동안 조직 검사 결과는 좀 이따 나와야 되고 그 전에 이제 내가 본 사진들이 있잖아. 내 장. 그걸 계속 보면 그냥 안 하게 되던데. 그 정도의 충격 효과가 아니면 충격 효과는 별로. 근데 이분은 이제 피부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냥 이런 거 다 싫은데 그러니까 또 술 먹고 그냥 그 정도의 충격파가 얼마나 뭔가는 없는 거지. 그렇죠. 술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삶에 별로 이렇게 재미도 없고 의미고 못 느끼니까. 네네.
그거를 잊으려고 하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술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술만큼 가성비 좋은 수단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좋지 않은 거다 해서 끌어내는 건 되게 힘들고 가성비 좋은 다른 걸 찾자 해서 다른 걸 넘어가야 돼. 그게 오히려 가능성이 커요. 술보다 맞아요. 그럼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넘어갈 수 있는 게. 커피? 밤새 커피 먹고 눈 떨렁떨렁 자고 싶다 막 이러면서 영화? 영화를 하루에 한 편. 그래. 차라리. 근데 또 영화 보면서 얼마나 갈증이 날까. 그렇잖아. 그렇지. 딱 한 캔만 먹어야지 영화 보면서. 그러다 보면 옆에 한 5캔이 구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야, 쉽지 않다. 이거 쉽지 않네요. 어떻게 하지? 뭐 어차피 심야에 집에 있으면서 하는 거니까 운동도 좀 그렇고. 사실 운동을 하시면 일찍 잠들 수 있지. 이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이제 살찌시고 뭐 이런 것도 조금 불만이고 그쵸. 피부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운동하면 이런 건 이제 해결도 되고 운동한 게 아까워서 술을 또 못 먹게 되고 그런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고르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3주 혹은 4주 동안은 이제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비를 넘어가셔야 이제 그게 재밌어지지. 그치. 못 넘어가면 이제 계속 힘든데. 이 사연의 핵심은 그거예요. 인생에 그닥 미련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요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 거기서 오는 약간의 그것도 있지. 그렇죠. 현재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밤에 말똥말똥해지거든. 생각이 또 많아진단 말이야. 그 생각을 자기도 흘려보내고 싶긴 한 거야. 딴 걸로 안 되고. 취해야 잠들고. 이게 패턴이 돼버린 거 아닌가.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거는 진짜로 본인이 진지하게 한번 상담을 해서 뭔가 해결책을 조금 찾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사연을 주시면 저희가 최쌤하고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셔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좀 느낌이. 맞아요. 이게 약간 내 삶에 열정을 바칠 만한 무언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단관에서 했던 내 사랑이란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인 머디는 굉장히 몸도 불편하고 사회적으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던 주인공이지만 자기가 열정을 바칠 수 있는 그림이라는 하나에 굉장히 몰두를 하잖아요. 거기서 나머지 것들을 다 이겨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게 꼭 막 직업이거나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정말로 난 이거 너 하면 너무 즐겁고 재밌다라는 걸 하나쯤은 발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진지하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상태에 네가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본인에게 행복하게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게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만 있다면요. 아이돌 덕질도 괜찮아요. 아유, 그럼요. 뭘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계속 밤에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우리 애기 새로 나온 짤 없나 이거 보러 가는 그것도 본인에게 열정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의 만족감을 좀 되찾으시는 게 중요한 폴더에 사진 5,000장씩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아예 발상을 바꿔가지고 술을 뭘 끊어. 계속 먹을 거면서. 그러니까 먹을 바에야 이참에 모든 종류의 술을 다 드셔보세요. 그래. 차라리. 그리고 그걸 다 이렇게 써봐. 블로그에다. 차라리 맥주 블로거가 되세요. 그렇지. 네. 아니, 차라리 먹을 거면. 그렇지. 내가 끊으라 한다 끊겠어? 안 되지. 안 끊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하이트 뭐 기린 이런 것만 5개씩 사가지고 먹지 말고. 모든 종류. 그냥 한번 작정하고. 싹 다 골라놓고는 한번 드시면서. 품평도 해보고. 네, 뭐 이렇게 한두 줄이라도. 그지.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남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맥주 사진 찍고. 그렇죠. 네.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먹다 재미없으면 끊겠지. 네. 아예 뭐 양주로 넘어가죠. 그렇게. 네. 다른 술의 세계로. 그러니까 지금 뭐 술을 끊는 게 문제가 아니고 끊은 자리를 다른 거로 채울 게 당장 없으면 공허함은 계속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바에야 관점을 바꿔가지고 뭐 술을 마시는데 그냥 마시지 말고 그걸로라도 뭔가 의욕을 찾을 수 있는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뭔가를 해보자.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팔로우하고 있는 인스타 계정 중에 평양냉면만 찍어서 올리는 분이 계세요. 아 정말? 네. 본인이 갔던 집에 냉면 그 풀로 들어있는 냉면 샷 하나. 그리고 완냉이라고 하죠. 국물 하나 없이 없는 그 그릇 하나. 그리고 같이 먹는 사이드 메뉴 하나 해가지고 항상 3장을 루틴으로 올려요. 그리고 어느 지역, 어느 식당이었고, 가격은 얼마였고, 그 평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그게 한 거의 6, 70장이 있어요. 진짜. 이런 식으로 가보시라는 거지. 그렇지. 재밌잖아요. 그치. 자기 따로 이름도 붙였어요. 자기 하는 거기에 대해서. 미슐냉 가이드라고. 재밌네. 네. 재밌잖아요. 그래요. 본인의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면 그게 또 쌓이다 보면
나름대로 또 자부심도 생기고 네네. 활력도 생길 테니까. 그리고 그걸 하면서 운동을 하셔라. 왜냐면 피부가 안 좋아지고 살도 찐 거는 또 타파를 해야 행복감이 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블로그 하나 올리고 자고 일어나서 운동하고 나는 좀 이따가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하루를 버틴다. 이 생각으로만 해도 두 가지는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사연 주신 분께도 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 이동환 박사님 거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면서 하여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스트레스 이런 건 좀 다스려 보시고 네. 뭐 하여튼 저희 쓰잘데기 없는 뭐 이런 야부리가 조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장사특강을 쓴 월향의 이여영입니다. 오늘의 심리 레시피. 얼마나 맛있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네. 적응 안 되는 오프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두 주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요? 네. 네. 사람이 익숙해지게 돼 있어.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건데 이게. 네. 곧 저도 익숙해질 거예요. 제 부인한테 1년만 얘기 들으면 소지섭 보입니다. 난 잘 모르실 텐데. 익숙해지지 않아 이거. 저희 부인이 제가 소지섭 닮았다고 늘 얘기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는 알겠다. 소. 지섭은 모르겠다. 그렇구나. 이러다가 나중에는 1초 소지섭 이렇게까지 유혹을 당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꾸준히 자.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시끄러워요. 자, 오늘 주제는 츤데레와 무심함 기준이 뭔가요? 네, 요게 이제 오늘의 주제 되겠는데요. 무심함과 츤데레. 츤데레와 무심함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개념상 츤데레는 안 무심한데 무심한 척하는 걸 츤데레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약간. 실제로도 근데 조금 무심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겉에 나오는 양태만 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둘 다 다를 게 없어요. 전혀 차이가 없는데 네. 최종적으로 볼 때 네. 그러나 마음씨가 뭐 곱다든지 배려를 했다든지 이럴 때 츤데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츤데레가 자기가 츤데레다 그러면 이거 완전 패착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이거 너무 없어 보이잖아. 난 좀 츤데레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바보냐? 뭐 하자는 거냐 지금? 꼴까봐네 이거. 미안하다 그래 그냥.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츤데레거든요. 이러려고. 이건 뭐 완전 게임이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진짜 안 됩니다. 이게 사실 뭐든지 남이 그러면. 좋게 봐줘야 츤데레인 거잖아. 무심한 사람을 좋게 뭐든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거예요. 예를 그치. 들어서 오빠 좀 나쁜 남자야. 병신하냐?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남이 어떻게 봐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네. 앞으로 말을 삼가겠습니다. 갑자기 소지섭이 보이네요. 그렇지. 근데 츤데레와 무심함은 사실 그냥 그 아주 객관적으로 행동들만 뜯어놓고 보면 네.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매체로 접할 때는 소지섭이 하느냐, 그렇지. 누구 다른 하느냐? 사람이 하느냐, 뭐에 따라서 이제 츤데레냐 아니냐가 조금 다르게 갈리는 것 기준이 같고. 거기로 정해질 수도 있구나. 소지섭이 하느냐 아니면 그 요즘 잘 안 나오는 개그맨인데 박휘순이라고. 그렇지. 본인이 어떻게 정의 내리는 순간 끝난다. 절대 난 그러면 안 츤데레라고 된다. 하면 안 되겠다. 죽도록 혼나겠다. 그렇군요. 막 깨달아지네. 큰일 났다. 그래서 뭐 이제 조금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그런데 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소지섭을 만날 일은 사실 잘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박희순 두 명이 있을 때 박희순 A와 박희순 B가 있다. 그렇지. 누가 츤데레냐? 누가 츤데레냐?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구분할 거냐. 웃긴 개긴이네. 근데 여기서 가르는 거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게 있죠? 그러면 이제 박희순 A와 함께하는 C, 박희순 B와 함께하는 D.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달린 거 아니냐. 그치. 박희순이 받아들이는 문제가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네, 받아들이는 받아들인 사람이 이거는 츤데레다라고 받아들이면 그건 츤데레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싸다구를 날리고 싶다 그러면 그러면 뭐 싸다구인 거고. 친데레일 수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남에게 츤데레라고 하는 순간 내가 그의 미덕을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내가 멋있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여러분 다 츤데레인 것 같아요. 사람이 넘쳐봤네 벌써 먼저. 약간 이런 거잖아. 고마워. 이렇게 받아들이면 나도 같은 레벨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생. 근데 고마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심하다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야. 태도가 안 좋다라는 얘기거든. 네. 또 하나 깨달음을 얻네요. 근데 이제 양태가 뭐 굳이 뭐 박희순 AB를 나누지 않더라도 참 박희순은 뭐 무슨 죄야.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박희순 희순 씨. 예. 네, 희순 씨. 근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이게 더 이상하다. 어쨌든 그 남성이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나요? 연애 초반기에는 이거 우리 오빠는 츤데레다라고 여겨졌던 게 저놈 같이 사는 게 참 지긋지긋하다. 뭐라고 이제 바뀌기도 하니까. 그거 왜 남 얘기처럼 얘기해? 많이 듣잖아. 항상 혼나고 있죠. 네. 하여튼 투덜거리다가 뒤에 가서 좀 잘 그 말대로 해주면 그걸 흔히 츤데레라고 하기도 하고 네. 겉에서는 굉장히 좀 그러더니 뒤에선 배려하는 게 결국은 이제 드러나고 이럴 때 흔히 츤데레라는 표현을 이제 맞춰주는 거잖아요. 네. 끝까지 싸가지만 없으면 뭐 당연히 이제 무심하다고 욕을 먹겠죠. 그쵸. 근데 이런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평소에 무심하다가 결정적일 때 챙겨주면서 그거는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근데 평소에 챙겨주는 척 하는데 결정적일 때 무심해. 그런 사람 이런 무심한 사람인 거야. 그게 네. 무심한 그게 거지, 오히려 더 사실은. 무심한 네. 사람이에요. 야, 근데 그 결정적이라는 게 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받아들이면서 비극의 시작이 있는 거야. 그렇지. 남자는 그렇지. 결정적일 때 해줬다고 항상 생각한단 말이야. 그치. 이 결정적이란 거는 결국엔 받아들이시는 분 속에서 그렇죠. 네. 자기 마음속에서 결정적일 때가 결정되거든요. 맞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체게바라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마음속에 그래도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고 소시섭이 됩시다. 그 수밖에 없네요. 네. 우리 부인이 저를 츤데레라고 인정해 주는 건 우리 부인의 겸양스러움이 정말 풍부하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결정적인 시점을 정말 해와 같이 넓게 받아주신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인생의 많은 시점을 결정적인 시점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네요. 네. 그분의 사랑이죠, 결국엔. 감사합니다. 현명한 돈방자를 만나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진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치. 이게 무심함과 이게 츤데레는 정말 한 끗 차이인데 그 기준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수시로 왔다 갔다. 이게 결정적이라는 순간도 보통은 잘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안 그렇죠. 해주죠. 네.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 그치. 때론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그 순간이 나에게 결정적인 순간인지 모르고 그냥 있었는데 그 남자의 어떤 그 사소한 친절 하나로 마음이 확 좋아지면서 실은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었구나라고 그때 깨달을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도. 깨달음이 아니라 망상이죠. 뇌피셜.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수용 욕구 때문에 합리화. 저게 본질이고 저게 핵심이다라고 말해주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럼 그렇지. 몰라요. 그거 어쩌다 한번 보여준 걸 가지고. 어려운 거야. 여기서 우리도 참 대단한 게, 그러니까, 애초에 덜 무심하자는 옵션은 없어. 그렇지 않아? 한 번도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 덜 무심하면 좀 나아지는 건데. 일단 그 옵션이 없네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 저 김진애 박사님께서 네. 참 4시 앉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죠.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들을 몰라. 애초에 노력을 안 해요. 이러면서. 그러시겠죠. 네, 여기서 우리 또 하나 다른 전제를 들이대고 싶습니다. 어떤 전제면? 항상 남성이 츤데레냐 무심하냐의 대상이잖아요. 남녀가 바뀐 상황을 생각해 보셨나요? 아, 그렇지. 있지. 그럴 수도 여성 있죠. 츤데레. 맞아요. 저는 이렇게 매달리고 걸쳐져 있는 걸 좋아하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 남성으로서 그렇지. 아 정말 츤데레 여성분들 싫어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지. 시크하게 무심하게 생기다가 가끔 한 번씩 챙겨주는 여성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치. 네. 그렇게 조련당하는 기분 싫어요. 네. 근데 대부분은 조련 당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그렇죠. 한 번이라도 기회가 와주기를 바란다. 결정적인 순간을 평생 기다리겠다. 뭐 이렇게. 그렇구나. 근데 기왕이면 무심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기왕이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현실 본심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무심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뭐 무심하지 않는 유심. 예. 유심. 요거를 조금 이제 차라리 그럼요. 이 발굴하는 것이. 우리 그러면 무브먼트를 하나 만듭시다. 유심 칩을 다들 지니는 걸로. 괜찮네. 유심치. 유심칩. 감자칩이야? 야, 한건했다. 저 잠깐 잘게요. 김준일 박사님 말씀 나오시네요. 네. 무슨 개소리예요. 네, 그래서 그 세계 평화를 위한 지름길이 무심하지 않으려고 조금씩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어가지고, 그쵸. 문제가 조금 계속 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조금 속을 끓고 계신 것 같거든요. 약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일단 사연 내용을 듣고요,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중반 워킹맘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이 우울감이 있어요. 저와 신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둘 다 회사에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살 외동아들은 친정 옆으로 이사온 뒤로 친정부모님이 봐주고 계세요. 결혼 5년 차인데 5년 동안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잘 맞고 배려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은 싸워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 시간을 놓친 느낌입니다. 신랑은 술을 좋아합니다. 특히 집에서 마시는 술을요. 전 술을 싫어하고요. 결혼하고 2달 후 임신 전까지는 같이 마셨었는데 임신하고는 늘 신랑 혼자 술을 마셨어요. 일주일이면 5회 정도. 캔맥주 한 캔이든 소주 한 병이든 늘 마셨죠. 5년 동안 신랑에게 줄여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 3회 정도 마십니다. 생각해보면 신랑은 만삭인 저를 데리고 종종 펍에 갔습니다. 그래도 그땐 신랑이 좋아하니까 가면 신랑은 좋아하는 맥주 먹고 나는 좋아하는 감자튀김 먹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행동들이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지금해야 듭니다. 그리고 담배도요. 아이가 태어나면 끊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노력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또 금전적으로나 아이 양육에 있어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저희 부모님께 무심합니다. 전 시부모님께 정말 잘하는데 신랑이 이러니 너무 섭섭해요. 시댁 명절을 우리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시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시면 편히 쉬게 해드렸고요. 급전이 필요하실 때 2 아들이 우왕좌왕하면 제가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드렸어요. 반면에 차도 주시고 큰돈도 이자 안 받고 빌려주시고 돈을 받으시기는커녕 아이 학비까지 지원해주시며 아이도 봐주시는 저희 부모님께는 무심합니다. 그냥 내 부모니 기대지 말고 내가 잘하자고 생각하는데 섭섭함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스케줄보다 사회인 야구가 먼저인 사람입니다. 아예 매주 나갈 생각을 하니 이 또한 섭섭하네요. 물론 신랑이 저한테 자상하고 집안일도 참 많이 합니다. 청소는 거의 전담해서 하고 요리도 신랑이 더 많이 하고요. 아이 양육은 거의 제가 다 합니다. 신랑은 아이의 밥이나 놀이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이를 챙기는 사소한 것들은 안 합니다. 지난 40개월을 저 혼자 다 했네요. 저한테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참고 인내하고 있는가 싶어요. 제가 지친 거겠죠. 그런데 저는 싸우질 못합니다. 아니면 끝이라는 생각이죠. 사람을 타인이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희에게 어쩌면 그렇게 사이가 좋냐고 합니다. 신랑이 평소에 배려를 많이 한다고들 하죠. 사실 소소한 생활 속에서는 저를 배려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자꾸 수그러지네요. 제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전 사실 삶은 고행이라고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인간으로 환생했나 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생엔 나무로 태어나고 싶어요. 산다는 건 늘 목까지 차오르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정상은 아니겠죠? 네. 뭐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나무로 태어나고 싶으시다고. 야, 이 정도로 많이 서운을 하시고, 서운한 걸 조금 넘어서 이제 우울하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힘드신 네. 것 네. 같긴 하죠. 네.
사연 보내신 분의 보내신 사연만 보면 남편의 무심함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요. 로 읽히잖아요? 네. 네. 뭐 그렇죠. 네. 아 근데 제가 이제 남편 입장에서 뭐 움찔움찔하면서 봤습니다만 움찔움찔했어. 네, 움찔움찔하면서 봤는데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어떤? 사회인 야구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아이도 있는데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도 그렇지. 보통은 아니에요. 그치. 김프로는 야구 좋아해요? 아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동호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이제 아이가 나오고 사실은 저는 못 가거든요. 네. 부인이 사인을 보낸 거 아니냐라고 의심해서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가서 일주일에 이제 한 번이니까 뭐 일요일 저녁에 항상 이렇게 모이는 동호회가 있어서 뭐 그 이제 동호회 사람들하고 다 친하고 이제 다 이렇게 뭐 비스무리한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다들 이제 이렇게 못 나오는. 못 나가죠. 뭐 이런 이제 패턴을 바뀌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치. 근데 이분은 이제 꿋꿋이 계속 나가시는 거니까 보통은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남편분은 굉장히 해피한 가정의 가장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은 굉장히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나는 굉장히 잘해. 뭐 분업도 딱 해가지고 하고. 그치. 육아는 내가 못하니까 안 할 뿐이지. 그치.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그리고 같은데. 와이프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줘. 야구 계속 나올 수 있잖아. 이러면서 행복해 하시고 있는 거 아닐까. 지난 5년 동안에 한 번도 싸움을 하지 않으셨대요. 야, 요거 가능합니까? 네, 5일 동안 안 싸우기도 힘들어. 네, 저는. 그러면 남편분은 굉장히 속으로 착각하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우리 와이프는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다. 이거 큰 착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내분은 속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저한테 이런 사연을 보내시고. 지금 이분은 평소에 거절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거절을 하시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런 거에 부분에 조금 대해서. 그냥 굳이 뭐 이렇게 안 하면서 그냥 넘기시는 것 같은데 거기 계속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 조화롭게 지내는 것을 훨씬 더 중요시하면서 그래서 나의 미덕은 배려다. 이런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만나면 한쪽은 손해를 보게 돼 있으니까 이분이 티는 못 내고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지 않았을까. 네. 행복하지 않으시대잖아요. 딱 첫 마디가. 그러니까요. 첫 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이 우울감이 있어요. 이제 친정 부모님이 봐주시고 계신데 친정 부모님한테는 또 그렇게 츤데레처럼 또 하시니까. 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참으면 다 좋으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그게 참아지는 분들은 못 봤어요.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잖아. 어떤 것들은. 네. 그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도 있으세요. 서로 싸워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 시간을 놓친 느낌입니다. 어떻게 지금이라도 가능합니까? 가능은 한데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게 집 안에서랑 집 밖에서는 비슷한 패턴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집 안에서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집 밖에서는 그렇지 않게 잘 싸우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은 사람들과요? 네, 그런 사람은 왜 집 안에서도 싸우면 되지 하면서 약간 이제 자기의 어떤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근데 어떤 분들은 바뀌든 아니든 싸움이라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실천하기가 어렵죠. 그게 왜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둘 다 어차피 인식 개선은 필요하지만 전자처럼 좀 앞뒤가 밖이랑 안이 다르면 그래도 해본 경험은 있으니까 이걸 집 안까지 끌어당겨라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긴 한데 아예 어디서든 못했다라고 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후자하신 것 같아요. 그 단서가 있는 게 저는 싸우질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타인이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밖에서도 안 싸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오신 분이 아닐까. 그러면 안 보면 되니까 라고 했을 때 별 문제 없었는데 안 볼 수 없으니 남편분은. 사람을 바꾼다 안 바꾼다 해서 네. 우리가 짜장면 먹을 거야 짬뽕 먹을 거야 할 때 짜장면 근데 짬뽕 먹어 해서 바꾸는 거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네. 그 이상으로 사람이 본질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되게 본질이 안 바뀌는 것은 껍데기 바꿔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면적인 걸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있는데 그런 걸 잘 안 해요. 사실은 이제 남편이랑 이렇게 보면 표면적으로 바꾸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바뀐 게 아니에요. 아하.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입씨름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자기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금 내용에서는 없는데 짐작해 보면 이거는 부모님한테 좀 받은 학습적인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불만으로 남편이 술 문제, 뭐 야구 좋아하는 문제, 아이들 잘 안 챙겨주고 이런 문제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얘기가 친정의 도움을 받는데 고마워하지 않는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랑은 차도 주시고 큰돈도 이자 안 받고 빌려주시고 아기도 봐주시면서 돈도 안 받으시고 심지어 아이 학비까지 지원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한테 차도 줬고 큰돈도 이자 없이 빌려줬고 또 아이도 챙겨주시고 심지어 돈도 빌려주는데 이자 이런 거 안 받으세요. 네. 그런 부모의 태도를 이렇게 짐작해 보면 상당히 그 자극적이지 않고 언제나 잘해주고 이런 소양의 어떤 부모 특성을 보기 때문에 이 싸우거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상황들을 전세 역전을 위해서 다투거나 줄다리기 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지 않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분의 빙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장인 장모께서 잘해주시고 돈도 빌려주시고 차도 주시고 아이들 학비까지 도와주시고 굉장히 감사하죠. 감사한데 사연 보내신 분이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무심한지 모르겠어라고 하실 때 포인트들이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살갑게 진짜 우리 친엄마 친부모처럼 내가 우리 엄마 보는 것처럼 왜 하지 못할까 계속 남남처럼 대할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만 남자는 처갓집에서 그렇게 도움을 받고 뭔가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떳떳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걸 하고 싶은데 아직 안 되니까 처갓집에서 도움을 얻는다는 거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네. 좀 자괴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사연 보내신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장인 장모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친아들처럼 생각해서 도와주신 거라는 느낌을 못 받고 우리 딸 때문에 내가 더 도와주는데 좀 똑바로 해라 이런 느낌을 만약에 받았다면 더더욱 살갑게 대하기 어렵죠. 그럴 수 있죠.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빨리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빨리 털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쉽게 잘 안 돼요. 네. 이거는 사연 보내신 분 위주로 우리가 상담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남편의 위주로 상담을 하게 되는 경향이 네. 다분히 많은 거는 왜냐하면 이제 이해를 하시는 포인트를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이해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남편도 이해하고 내가 했던 행동들이 다른 식으로 해석되거나 보여질 수 있구나라는 관점은 꼭 중요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배려심이 없고 무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도 저는 사회인 야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사회인 야구가 어떤 스케줄보다 먼저인 사람이다. 제일 문제는 분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피하는 성향을 가지신 것이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힘드시다고 스스로가 인정하시고 사연을 보내주셨으니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부딪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인정을 하시는 게 첫 번째가 아닌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섭섭하신 거잖아요. 네. 모든 게 다 지금 섭섭하신 건데 그 섭섭함을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표현을 안 하니까 지금 행복하지도 않고 섭섭할 우울한 때마다? 거예요. 섭섭할 때마다 계속 표현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그게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할수록 좋죠. 근데 섭섭하다는 표현을 그냥 내가 좀 섭섭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막 펑펑 우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네. 가급적이면 섭섭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좋은데 이제 수위 조정은 물론 좀 하기는 해야겠죠. 이게 근데 남자 여자 뭐 사고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감정은 모르겠고 네가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어. 남편아. 놀랄 수도 있어. 난 지금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시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실까? 근데 별로 저는 또 없어요. 예, 그런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없는 이유는 네. 내가 바꾸면 안 돼요. 남편이 스스로 바뀌어야 돼. 지금 이분이 하는 여러 가지 섭섭함의 표현으로 만약 남편이 바뀌었다. 네. 그러면 결과가 좋으니까 됐잖아 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내 말 듣고 바꾼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나를 배려해서 스스로 알아채주길 바라는데 이렇게 네.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거는 상담에 만약 들어갔으면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주제다. 당신이 요청해야 되는 게 맞다. 네, 엎드려 절받기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꼭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찝어서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고 관념을 바꿔 봐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희한하게 우리 남편은 이러이러해서 실망스럽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또 원칙은 사람이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이러이러해서 실망스러우면 바꾸어야 되는데
바꿔지지 않는다라는 건 스스로 바뀌지 않는 한은 내가 뭘 얘기한다고 사람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없죠. 어차피 내가 얘기해봤자 기분만 나쁠 뿐이지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를 바꾸는 데는 기능이 안 된다. 사실 본인이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서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늘 바꿔서 만들어간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처럼 상대방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다 나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기준도 좀 높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완벽한 어떤 모습에 한참 못 미친다.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이란 것이 뭐 이런 인식도 있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 간극이 점점 크게 느껴지시면서 그 우울감이 더 커지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 그럴 때 이런 걸 작은 승리의 경험을 계속 소급해서 확인을 하고 그 가치를 점수를 매기는 게 중요하지 않나. 5번 먹던 거 일주일에 3번 먹잖아. 나 이 만삭일 때 담배 뽁뽁 피면서 펍에 있던 게 집에서 먹잖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좋아졌잖아. 라는 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스스로가 모순 없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남성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부인이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담해 보면 남성과 여성의 관점이 좀 달라서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정도 상황에서 남성이 당신이 그런 점이 나를 참 배려한 거였구나를 깨닫고 그 점을 언급하고 고맙게 생각하거나 이럴 때 훨씬 더 반응이 좋아요. 사회에 안고 계속해도 돼. 그럴 수 있지. 진짜. 그치. 네,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당신이 이런 점으로 나를 정말 배려하고 양보해주고 그렇다는 걸 내가 느끼고 정말 내가 죽을 놈이야. 그러면서 다음날 또 사회인 가도 어느 정도는 그 마음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데 남자들은 또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한 게 가장 섭섭하겠네요. 어쩌면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 남편이다라는 그러니까 게 예민하지 않다고 느끼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마디는 해줘야지 이런 생각에 한 번도 만족은 안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내 입으로 당신한테 내가 이런 거 배려한 거 알아? 라는 말은 또 죽으라고 안 해요. 치사하게 되죠. 내가 얘기해서 받으면 그건 엎드려져 그러니까 치사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말 안 해도 알아서 한 번쯤 할 수 있잖아.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 뭔지 알겠어. 고귀한 싸움에 돌입한 거야. 고귀하고 끝나지 않을 어떤 전쟁이 벌어져 버린 거네. 야, 정말 힘든 싸움이 시작됐네요. 5년 동안 싸우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그쵸. 저희로서는 불가능해요. 이게 진짜 그렇군요. 이 남편이 지금 곰 같은 남편인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근데 말씀하신 정황들을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술도 줄였지? 아이 양육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근데 이 정도 했으면 사회인 야구 내가 좋아하는 거 딱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내 할 일을 못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만약에 이 사연을 보여주면 곰 같은 남편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아니 뭐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라고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뭐 이분도 인정했어요. 소소한 생활 속에서 늘 나를 배려한다고 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걸 본인도 경험한 게 있어요. 근데 그조차도 본인도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당신이 이런 걸로 나를 배려한다는 거를 내가 느껴라고 남편한테 사실 얘기를 많이 안 하지 않으셨을까. 네, 둘이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비슷한 들어요. 비슷한 성향이라 서로 표현을 안 한다. 그러면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나요? 그렇죠. 이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서로가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그 스킬들이 사실 좀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일단 남자분은 지금 너무 해맑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른 채 너무 해맑게 지금 가장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분한테는 청천벽력일 텐데 그렇죠. 오늘 떼는 거는 사연을 보내주신 이제 당사자분이 되셔야 될 거잖아요. 네. 어떤 팁이 있습니까? 일단 칭찬이 좋죠. 괜히 당신 사실 내가 5년 동안 당신과 감정 굉장히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 싸해지고 어떤 얘기도 안 들려요. 네. 그 곰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왜? 그러면서. 그럴 수 있지. 곰이 화내면 무서워. 네, 앉혀놓고 찬찬히 칭찬부터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칭찬으로 시작해라. 네. 근데 그 칭찬은 적어주신 내용에서 칭찬할 수 있을 부분들 그냥 얘기해주면 돼요. 당신이 나 배려해준 거 내가 느껴. 그때 이렇게 해준 거 정말 고맙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반대로 내가 당신을 배려해줘서 고마운 거 혹시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얘기를 못 하잖아요, 대개는. 뭐? 그래서 해맑게. 네, 그러면 숙제를 내는 거죠.
생각해봐. 나는 당신한테 이런 게 고맙다고 말하는데 당신도 분명히 있겠지. 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대답해서 그거 얘기해주면 굉장히 기분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거 안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거 하라고 그럴 때 조곤조곤 얘기해주면 좋은데 이제 성질 내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숙제처럼 한번 던져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반응하는지. 생각 외로 또 반응이 잘 나오면 다행스럽게 쉽게 넘어가고요. 저는 이제 야구 얘기 하나 정도 한 달에 500원 걸어봅니다. 아, 그치. 그래도 매주 보내줘서 고마워.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거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부인의 태도가 또 중요해요. 엄청 칭찬해줘야 돼요. 아, 그거 아는구나. 이렇게. 나 당신 모르는 줄 알았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부풀려야지, 아, 사실 당신 이런 것도 배려해주는 거 느낀다? 이렇게 해서, 왜냐면 칭찬받고 싶으니까. 약간 우리는 단순하거든요. 단순하죠. 네,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아무것도 안 떠오르면서, 떠오를 것도 안 떠오르면서, 모든 게 하얘지죠.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안 좋은 상황이 약간 이런 거 아닐까. 남들 약간 조금씩 다르게 접근해서 풀 수 있는 실타래가 둘 다 뭐가 잘 안 되는 쪽을 풀어야 되면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 대화 하나.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 이제 동물원에서 물고기 하나씩 주면서 조련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더 칭찬 막 해주면서. 그치. 네. 더 나은 건 뭐냐면 조련사가 내가 적극적으로 얘를 조련하는 것이 마뜩잖아, 스스로. 그 상황에서 내가 얘를 조련에 성공을 시켜야 되잖아. 굳이 내가 조련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자기 알아서 조련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 정도 해줬는데 물고기만 처먹고 있을게요. 내가 뭐 시를 쓰래? 뭐면서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말 힘들긴 한데. 물고기 겁나 먹어, 진짜. 그치. 근데 표면이 바뀌는 것부터 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면 바꿔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말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본인도 그러면 그 내면이 바뀌지 않는다. 근데 그 내면을 살펴보니 남편이 사실은 하나하나 잘 배려해준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라는 내면이잖아. 그러면 이 내면도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가 표면에서 조율을 하는 정도인데. 그리고 아까 우리가 츤데레랑 무심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결론이 애매하잖아요. 네. 내면이 진짜가 뭐냐라고 할 때 정답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봐주는 사람이 그 내면은 실은 예쁘고 성실한 사람이야. 좀 표현력이 떨어져서 저렇게 거칠지 사실은 참 고운 사람이야. 이거 뭐 맞아요? 근데 그렇게 봐주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은 츤데레야 이렇게 여겨주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이제 본질, 내면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희가 4월 말에 단관했던 영화 내 사랑을 보면 거의 정확하게 곰을 츤데레로 만드는 그 여성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네. 그쵸. 정말 야생 곰을 츤데레 대마왕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무슨 판단이 옳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원래 성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실은 이제 거친데 츤데레라고 인정해주고 계속 조련을 하다 보면 실은 마음이 정말로 츤데레가 돼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겠죠. 네네. 반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력이 원래 거친데 사실 진짜 성정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츤데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영화로 몬스터 하우스를 꼽고 싶어요. 이게 만화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거친데 사실은 마음이 정말 곱고 자기 부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거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원래 곱진 않은데 고운 사람으로 바뀌든 결국 옆에서 어떤 식으로 계속 태도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연 보내신 분이 남편을 좀 원래는 그래 심성이 착해 이렇게 봐주시든 아니면 안 좋은데 바꾸자라고 봐주시든 목표는 다 도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완벽하지 못한 것에 슬퍼하시는 것보다는 바꿔가면서 100은 안 될 게 확실하지만 90점대로 올린다가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야 뭔가가 일어나지 않나. 하루하루 일씩 바뀌는 걸 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상이 더 가까운 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마이너스의 길로밖에 못 가니까. 근데 그게 나름 재밌다라는 걸 우리가 말하고 싶은데 이분은 사실 그게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내가 인간으로 사나
차라리 남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네. 정말 그런 건 나한테 일도 재미없다라는 특성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꾸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고 개념화하고 그런 부모의 영향들을 생각할 텐데 어떤 사람이든 항상 한 가지의 캐릭터만 구축되어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 여지는 충분히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써주신 것만 봐도 뭐 목까지 차오르는 부담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뭐 충분히 공감하겠고요. 남편분이 그거를 잘 이렇게 맞춰주실 수 있으면 좀 수월하게 갈 텐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5년 동안 답답해 하시다가 저희한테 사연을 주신 거니까 어쨌든 남자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는 생각을 일단 하시고 오늘 한번 떼가지고 뭐 이렇게 힘드나 저렇게 힘드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나무가 되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거 괜찮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이 도달하지 못하겠다 하는 순간 시도를 아예 안 하시고 그게 딱 차단되는 순간 이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해져야지 하는 순간 불행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좀 덜 완벽한 사고를 하시면 행복에 가까이 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 같은데 그러시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전혀 불가능하지 않을 희망적인 어떤 표시를 볼 수 있는 사인은 남편이 주로 청소를 하고 요리도 신랑이 더 많이 한대요. 그럼 이 기질은 사실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남성적 기질은 아니에요. 여성적 기질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서 표현 이런 것들이 지금은 고민이라고 할진 몰라도 훈련해서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면 잘 같이 이 방향만 맞추면 도달 못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조련의 방법이 필요하시니까 최대한 우쭈쭈를 물고기를 던져가지고 뭐 했냐고 얘기하고 검사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 나오면 칭찬하시고 계속 똥꼬를 긁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뭔가 본인이 칭찬을 받고 싶어서 계속 하게 만드시는 요 스킬을 한번 써보시기를. 남자는 물고기인 줄 알면서도 받아먹어. 그렇거든요. 단순해요. 남편에 대해서는 지금 쭉 우리가 설명했던 대로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5살짜리 외아들. 그 아이에 대해서 바라보는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5살짜리 애가 항상 엄마한테 기쁨을 줄 리는 없거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애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아이의 살짝 웃어주는 츤데레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행복하시잖아요. 남편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한테도 그런 사랑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놈들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조련을 하시면 그 아이가 잘하면 이런 남편이 돼요. 지금 5세라고 했으니까 서서히 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되게 엄마한테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이제 엄마랑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저놈도 똑같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게 지금이신지 이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긴 옵니다. 그리고 그럼 나는 언제까지 조련하면서 곰들과 살아야 되나? 저는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어느 날 사람처럼 말도 하고 백분 토론도 하고 내 말에 반박도 하고 어떨 때는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존재로 나와 굉장히 깊이 있는 전투 같은 대화를 치르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러려면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남녀의 이런 류의 관계는 굉장히 인류의 오래된 그런 유형인가 봐요. 이런 스토리들이 꽤 영화에도 많잖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바보 온달 같은 얘기가 있을까요? 네. 엄청 오래된 얘기잖아요. 네. 그게 그만큼 전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 바보 온달 얘기가 있구나. 네. 아무튼 기운을 좀 내시고 네. 시도를 한번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다가 혹시 저희의 도움이 또 필요하시면 AS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뭐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저희가 뭐 도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넷이 앉아가지고. 김진희 박사님 소환되네요. 네.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 사연 보내주시고 또 얼토당토하는 질문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버무려가지고 해드릴 테니까요. 하여튼 많이 사연도 보내주시고 질문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5월 릴레이 캠페인 고마웠어요. 한강 양화 선착장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맛의 성지 아리수 만찬,
보내주신 홍어 맛 잊을 수가 없어요. 김프로쇼가 응원합니다.